자, 일단 질문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몇 번 해볼까요? 여러분. 몇 번 해보면 좋을까? 몇 번? 18번. 18번보다 막번호 있습니까? 아닌가? 18번이 그런가? 거의 그거구나. 네, 알았어. 18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8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말이야. 자, 이 친구의 그래프의 그러니까 아래와 같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음 중 함수 y는 fx의 제곱이 증가하는 구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증가하는 구간? y는 fx의 제곱이래. 얘를 제곱한 녀석을 이게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 있을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간도이긴 하지만 조금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좀 그릴게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A, 그다음 B, 그다음 C, 그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친구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느냐? 이 친구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자, 도함수라는 게 뭘 거냐면 도함수라는 게 이 녀석을 미분했었을 때 미분계수들, 즉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 지점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때 기울기가 0이 될 거고,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혹시?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의 도함수를 만들었을 때, 녀석의 미분계수 갖다 만들었을 때 있잖아. 일단은 x가 b일 때, 그 다음에 x가 d일 때, 그 다음에 x가 f일 때는 요때는 0인 거예요. 미분계수가. 이해돼요?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시 표시한다면 얘네들은 이때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얘 도함수는 여기에서 0을 지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B보다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A도 있고 뭐 A보다 왼쪽도 있죠. 그죠? 그럼 여기 구간에서는 어때? 이 친구가 어떻습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해요. 맞죠? 그죠? 감소하니까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어? 다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 나타내는 거 분명 어디 있을 거야? 분명 여기 아래쪽에 위치할 거야. 무슨 얘기 되니? 그 다음에 자 B와 D 사이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B와 D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자 B와 D 사이에서는 어때? 뭐 C일 때 함수값이 0이긴 한데 뭐 일단 어쨌든 C를 무시하고 B부터 D까지 구간해보면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죠? 그럼 분명히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표시하면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의 그래프는 여기 위해서는 양수의 그래프 값을 가질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 다시 자 이번엔 D에서 F 사이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고함수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 미분계수들은 다 양수 영수야? 당연히 음수니까 여기 아래에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F보다 큰 위치에서는 어때요? 계속 증가할 거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값을 가질 거야.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돌아보면 어떤 느낌일 거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이게 이 친구의 도함수 그래프인 거야. 그다음 뭐 나머지는 대충 한번 우리가 찍어주면 여기 A일 때는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실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될 거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는 실제로 양수일 거기 때문에 양수값을 가질 거고 요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음수 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것이기 때문에 양수 값을 갖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네.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보니까 바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경우 증가 휘감손이 을친 녀석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물론 뭐 이제 뭐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뭐 여기를 제곱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추측을 대충 해볼 수는 있어, 그렇지?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제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었어. 어떻게? 얘를 미분한 게 도함수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좀 쉽진 않지만 얘를 미분한 게 양수인 걸 우리가 갖다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있죠. fx의 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fx의 제곱을 미분하면?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갖다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자, 우리가 곱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fx 곱하기 fx잖아, 맞지? 그치? 그럼 요거 미분은 어떻게, 곱함수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이었단 말이야. 그럼 앞에 걸 미분하면 f'x에다가 fx 곱한 거랑 뭘 더할 거냐면 이거는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뭐야? 사실상 똑같은 게 두 개네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봐? 우리가 이 fx, f'x 를 갖다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떻게도 많이 얘기했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합성함수처럼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걸 커다랗게 대문자 x 같은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대문자 x, x의 제곱의 미분은 얘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분명 이 x가 형태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일단 이 fx가 될 건데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실제 합성했기 때문에 얘 미분한 거 한 번 더 곱한다라고 얘기를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예. 자,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는 y 프라임이 뭐 9배의 fx, f 프라임 x인데 요 녀석이 뭐가 되면 되겠구나? 증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을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사실상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저기서 2는 필요가 없죠, 그죠? 2는 필요가 없고 결국은 fx랑 f'x가 어떻게 되는 거?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뭐 둘 중 하나가 0이거나 이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 살펴봅시다. 자, 하나씩 좀 구간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구간으로 한번 보면 일단 먼저 하나씩 구간으로 한번 보면 자, 일단 여기 왼쪽 한번 볼까? A보다 왼쪽 한번 볼게요. 자, 위 그래 아래 그래 우리가 둘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자, A보다 왼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A보다 왼쪽이면 어떻습니까? 이때 얘는 양수고 이 친구는 음수죠, 맞죠? 양수값이. 이해가 되니 내 말이? 그죠? 양수고 음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는 네, 안 되겠다. 여기 구간 안 되겠어. 그지?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있잖아요. 얘랑 얘 가지고 갖다 봤었을 때 A일 때 분명 함수값은 0인 게 맞아요. 맞죠? 함수값은 0인 게 맞고 그러면 둘 곱했을 때 0이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좌우 흐름에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서 보면 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 여기 왼쪽도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니? 증가 맞지?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갖다가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는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네요, 맞죠, 그죠? 음수니까 여기는 어때? 여기 돼요. 생각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 보면은 얘는 그러게 음수다가 그거 됐으니까 이때 곱한 녀석에 대해서는 얘는 0이 될 거니까 이때는 증가로 가도 같이 가도 되겠다, 그죠? 이때는 같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도 오케이. 자, 그다음 B와 C 사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C가 0이니까 일단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요. B랑 C 사이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분함수는 음수죠. 근데 미분한 건 양수네요, 맞죠, 그죠? 그럼 곱했을 때는 음수니까 너는 또 아니야. 다음 C와 D 사이 한번 볼게요. C와 D 사이에는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니까 되는 거 맞다, 그치? 그 다음에 D와 E 사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D와 E 사이에 너는 양수고 너는 음수네, 맞지? 그죠? 그러니까 또 안 돼. 그 다음 E와 F 사이는 어떻습니까? E와 F 사이는 음수니까 넌 또 되네요. 그죠?
이쯤 되면 패턴이 그지 보인다, 그죠? x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양수일 거니까 넌 또 될 거다, 그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기 상황에서 봤었을 때 가능한 값은 뭐가 있을까? 지금 첫 번째 1번이 뭐니? A보다 왼쪽에 있을 때 요게 1번에 대한 건데 안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B랑 C 사이 이게 2번인데 얘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C랑 D 사이 얘가 3번인데 얘는 된다, 그지? 그 다음 4번이 D랑 E 사이인데 그럼 여기인데 안 되고요. 5번이 F랑 G 사이인데 너도 안 된다. 그럼 뭐밖에 안 돼? 3번밖에 안 되네, 그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른 분들도 이해되시니까 무슨 말 하는지? 결국은 fx의 제곱이 증가하는 걸 따져야 되는데 fx의 제곱을 그리기 힘드니까 fx랑 이 녀석 미분할 오함수랑 곱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갖다가 판단한다. 어쨌든 이러면 이제 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비슷하게 어렵지만 어쨌든 얘는 확실하잖아. 그죠? 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fx의 제곱이면 우리가 약간 감에 의존하듯이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지.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제곱이니까 얘가 더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아닌가 내려가나?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18번 정리되는 대로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번호 얘기해 주세요. 22번. 네, 알겠습니다. 22번. 자,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좀 쓸게요. 함수 fx는 마이너스 x 2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6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세 점 AB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얘가 몇 차 함수입니까? 4차 함수입니다. 그죠? 그럼 4차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죠. 극대라는 건 원래 뭐였냐면 이 주변에서 제일 큰 놈. 극소는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어떤 모양새? 그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모양이 극대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다가 볼록하게 다시 올라오는 게 극소다.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되는 점이 3개나 있나 봐요. 그럼 3개의 점에 대해서 이 3점의 좌표를 이제 각각 삼각형의 세곡지점으로 닿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극대, 극소가 되는 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줄 거냐? 당연히 얘를 뭐 해줘야 돼? 얘를 미분해주는 거야. 그럼 미분해줬을 때 마이너스 4 x 대제곱 플러스 12x가 될 텐데 얘가 뭐가 되는지 좀 찾자.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지 좀 찾는다 그랬어. 미분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지 좀 찾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극대 극소를 찾으려면 미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0. 그죠? 0이 되는지 좀 찾아줘야죠. 그럼 우리는 얘가 0이 되는지 좀 찾아야 되는 거. 그럼 3차 방정식을 풀어야죠. 일단 보면 저는 그냥 마이너스 하나 좀 약분할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 x 세제곱 마이너스 3 x는 0인데 자, 잘 생각해보면 일단 x가 언제일 때 0이 되겠어요? 일단 x가 0일 때 0 되겠다, 맞지?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되겠니? 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x가 언제일 때? 그치? 루트 3 또? 0 또? 3. 제곱해서 루트 3 되는 제곱해서 3 되는 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루트 3 0 그다음 뭐야 3이야. 자, 그죠? 결국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이랑 0이랑 루트 3이랑 총 3개가 있는 거야. x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x는 0, x는 루트 3,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좌표. 자,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3 갖다가 넣어본다고 생각해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3 해보면은 지금 잘 보면 있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3 갖다가 해보면은 4제곱 해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해보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더하기 18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죠? 그러면 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얼마? 그치, 3 나오지. 그 다음에 자 0 집어주면 0 컴마 얼마? 그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루트 3 집어주면 루트 3 컴마 얼마? 그죠, 3 나와요. 일단 얘가 짝수차밖에 없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주면 똑같잖아. 그지? 얘는 원래 y축 대칭함수야. y축 기울기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럼 실제로 대충 내가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루트 3, 일단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 얘가 한 3이라고 치면 이때가 극대점, 여기가 극소점. 원래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러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해보면 요런 느낌의 함수가 그려지는 게 바로 이 4차 함수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쨌든 뭐 4차 함수를 그리는 건 아니고 이 녀석에 대해서 여기 세 점을 그렸을 때 나오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어차피 뭐 구할 거 다 구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왜? 요 밑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루트 3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9거든요. 그죠?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바로 넓이는 얼마가 되냐? 9루트 3인가요? 그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으십니까? 또 얘기해 주세요.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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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배의 a-1의 x제곱 더하기 3배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x네요. 자, 요 녀석의 극대값이 4고 뭐에 이 녀석의 극대값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f-2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보고 f1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가 그죠? 뭐 하라는 건가 좀 쉽긴 합니다. 그죠? 일단 한번 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몇 차 함수입니까? 일단 3차 함수입니다. 맞죠? 그죠? 3차 함수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어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는 음수야. 그럼 그 얘기는 잘 생각해보면 x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결국은 나머지 2차랑 1차는 못 이기잖아, 맞지? 그지? 무조건 우리가 얘 기준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x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얘는 무조건 작아질 거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x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지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꼭 세제곱한 다음 마이너스 붙이면 결국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도 얘기했으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생겼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녀석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튀어나오는 극대랑 극소인 거죠. 얘네들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튀어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때에 따라서 극대랑 극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모양새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뭐라는 거야? 대략적으로 모양새는 아까 그린 것처럼 이런 느낌에서 한번 출발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극대값이 4래요. 근데 언제 극대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 맞지, 그죠? 언제든 극대값은 여길 거야.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높이가 4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함수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사실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어, 맞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줄 거다? 일단은 미분해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f8x는 미분해주면 얼마가 되니? 자, 마이너스 3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배의 a-1x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언제 0이 될 수 있을까 갖다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언제 0이 될까? 0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0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니까 만들어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a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3a제곱 다음 6a를 곱하는 것은 플러스 6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6a 그럼 없어진 거겠지. 아, A일 때 하나 그 나오는 거죠. 아니, 씨,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풀면서 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대입해서 안 나오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무슨 얘기도 되죠. 이렇게 해서 안 풀리면 문제를 못 풉니다. 네, 일단 얘가 보니까 인수분해 그걸 깎아 해볼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1x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로 묶이는데 방금 내가 x 마이너스 a, x 대신에 a 집어넣었을 때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정도로 갖다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인수분해가 됐어요. 즉, 이 친구는 x가 언제일 때? a일 때. 그 다음에 x가 a-2일 때 그 값을 갖는 거예요. 그 값을 갖는다. 여기까지 되니? 되지. 그러면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일까? x가 a일 때, x가 a-1일 때 언제 극도고 언제 극소일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주시면 어떡해. 지훈씨 뒤에 일어나서 잠깐 좀 서서 보고 아니 서서 해. 이게 원래 그렇다니까 이게
내가 많이 졸아봐서 알아. 내가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많이 졸아봤을 거야. 그래서 잘 알아요. 여기 지금 그 자세에서 이 변함없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장담컨대 1분 있으면 다시 졸아요. 내가 누구보다 많이 졸아봐서. 아니 몸을 좀 움직이든지 아니면 뭘 그거 하든지 해봐야지. 딱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2개 만들었잖아. 그럼 이거만 그거 하면 바로 끝이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자 다시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 뭐 찍기라도 좋겠다 한번 해보죠. A 때가 A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A 이유는 그죠? 그럴 거죠 생겼는데 근데 그지? 근데 A랑 A 마이너스 중에 누가 크니까 A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A가 양수든 음수든 그지? 네 맞아. 그래서 얘가 X가 A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 좀 더 그렇거든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드럽게 많이 그려봐야 돼요. 진짜 한 3차 함수, 4차 함수 합쳐서 한 100개 그려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3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일단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3차 함수. 지금도 우리는 지금 좀 약간 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성으로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떤 거 최고차항 개수 양수면 이런 느낌. 물론 x세제곱 같은 경우 있잖아요. x세제곱처럼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극대 수 없이.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 음수면 요거 반대로 이런 모양새 혹은 아니면 마이너스 x제곱도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모양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a랑 a-일 때 둘 중에서는 a가 크고 a-가 작을 거니까 분명 어떤 느낌이구나. x가 a-2일 때 극소를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 x'일 때 극대값을 갖겠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우리가 조금 더 해볼 수가 있죠. 어떤 거? 극대값이 4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x가 a일 때 극대값을 가지니까 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 보면 f a가 4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x가 a일 때, 그럼 a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에다 a 집어넣어주면 fa는 자,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인데 3이랑 갖다 곱해서 해보면 플러스 3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그 다음에 또 역시나 a 해보면 마이너스 3 a 세제곱 플러스 6 a 제곱이 됐어요. 혹시 계산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 둘은 없어질 거고 정리 조금만 더 해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a 제곱인데 너가 4가 나와야 돼. 그럼 넘겨서 생각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겠다. 자 그럼 3차 방정식 풀어야 될 것 같은데 3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성준 어떻게 풀어야 돼? 3차 방정식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거 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미분을 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자, 이게 정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요런 수업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감을 어쨌든 간에 1차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나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일단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지금 뭐 해야 돼?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차 방정식인데? 그죠? 3차 방정식 어떻게 풀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본 건데 내가
방정식이 푼다는 게 뭐야? 결국 A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A의 값에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미분이 왜 나와? 미분에서 뭘 얻을 수 있는데? 그래, 미분 해줄 수 있어. 그 다음 뭘 얻을 수 있는데? 아니잖아. 맞죠? 그죠? 3차 방정식 푼다. 결국 어디서 나왔어요? 언제? 3차 방정식 언제 우리가 좀 많이 접해왔지? 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헷갈리려나? 수학 3때에서 수학 3때. 그죠? 수학 3때. 3차 방정식 어떻게 풀 거니? 다시 이제 수학 상 제시고 닦고 와가지고 3차 방정식 어떻게 가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못하면 2차이가 되거든요. 됐어요? 넘겨? 아니 뭐 나는 지금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한테 3차 방정식 줘놓고서 자기 풀라고 그랬어. 뭐 A가 마음에 안 되면 X로 내가 써줄 수 있어. 어쨌든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풀 거니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찬 씨.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면 좋겠냐? 뭐 변호사 불러와? 입비권 행사하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잘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렇구나. 이 사람들 생각하면 이 수수가 아니라지. 우리가 그거 생각을 해야 돼. 봐봐.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응? 그죠? 상수항 길이, x항 길이 이해하고, 그지? 양변을 정리한 다음에 어쨌든 x의 개수를 나누면 끝이잖아. 그죠?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주어져서 어떻게 풀 거야? 일단 뭐 인수분해 뭐 x제곱하면 되면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혹시 때려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3차 방정식으로 갔다고 보세요. 3차 방정식. 우리가 3차 방정식, 수학상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했어요. 그죠? 보기차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차식. 아니면은 뭐, 개수가 대칭인 4차식도 했었고, 이런 것들 했는데, 3차 방정식, 저는 이제 수학 상가를 칠 때 늘 얘기하거든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배웠어요? 안 배웠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을까? 어떨 것 같아? 네, 있어요.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어요. 근해 공식 있습니다. 2차처럼 있어요. 근데 왜 안 배울까? 네, 길어요.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제가 요 크기로 쓰려면 요 정도 크기로 쓸 거면 한 이 정도 써야 돼요. 그렇게 길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그러니까 2차처럼 넣어서 실종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수학, 픽해봐야 이 정도 수학에서는 있다가 중요한,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쓰는 거는 안 나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봤더니, 야, 이건 근해 공식 같이 공식처럼 안 나오면 도저히 이거 값을 알 수가 없어. 막 해봤더니, 야, 3분의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뭐 마이너스 3i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못 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죠? 공식 같은 걸 넣지 않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안 내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죠? 참고로 5차 방정식부터는 해가 없어요.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5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다 있는데 5차부터 없어요. 5차도 없고 6차도 없고 7차도 없고 8차도 없고 이후부터는 무조건 없어요. 근해 공식. 네. 그걸 발견한 사람이 더 가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보는 3차식이랑 4차식은 공식을 넣어가지고 나올 정도로 복잡한 걸 안 배운다고.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우리가 배우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합쳐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3차 이상부터는 높을 고차를 써가지고 야, 이 정도는 차수가 높은데? 이렇게 얘기했다. 오케이? 그럼 그런 것 중에 우리는 어떤 것만 배울 거냐면 특수한 경우만 배울 거야. 특수한 경우. 2차로 치면 인수분해가 X자와 되는 것만 배울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됨? 그럼 물론 우리가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중에서 일단 특수한 건 알아둬야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런 걸로 배우는 거야. 특수한 거 뭐 보기차식이라든지 아니면 해봤더니 완전 세제곱식이야. 아니면은 이거 뭐야 그 인수분해 공식 살짝 변형하니까 이게 나와. 이런 형태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어떻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 따로 외우고 그 외적인 것들 이런 애들 있죠? 그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로? 2차 이하로만 내릴 수 있으면 돼요. 왜? 2차부터는 우리가 뭐 하면 되니까 정안 되면 그거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근이 좀 이상한 게 나와도 괜찮죠? 왜? 2차 이하로 내리는 과정에서만 그렇게 만들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당연히 4차랑 3차를 2차 이하로 내리려면 결국 뭘 써야 되는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 써야 돼? 그죠? 뭐 조립제법 아니면은 뭐 인수정리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써가지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뭐 대입하면 0될까를 잡아야 된다고. 그럼 그 뭐 대입하면 0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본 상황에서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5 대입하면 0 될 수 있을까? 네, 죽었다 깨달아야 돼요. 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연찮게 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 뭐 따져봐야 돼? 최고차 한계수와 상수항 따져봐야죠. 이해돼? 내가 결국 뭘 대입해서 0 되게끔 왜냐면 그런 것만 줄 거야. 그런 것만. 그렇지 않은 건 안 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네. 나도 이 차례가 졸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거기 그런 상수들의 곱이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물론 뭐 이제 이것도 막, 뭐라고 얘기하니, 뭐 12 곱하기 막 3분의 1로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갖다 넣지는 않게끔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끽해봐야 4의 약수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제일 쉬운 건 1이랑 마이너스에 대입해 보는 거다.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닭까지 구하기 힘들 수 있지. 닭까지 구하기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선행을 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을 못 놓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본 건 나도 옛날에 그랬어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보기차식 열심히 풀어. 뭐 문제집에서 이거 이렇게 푼대. 이렇게 풀어. 딴 거 이렇게 열심히 풀어. 근데 막상 막 섞어서 3차식 딱 줘. 4차식 딱 줘. 나보고 풀래. 그럼 당황스럽거든. 3차식 딱 주고 4차식 딱 준 다음에 야 이거 풀어봐. 그러면 잠깐만 어떻게 풀더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혹은 3차식, 4차식 인수분해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3차식, 4차식 인수분해, 3차식, 4차 방정식 해 구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외워야 되고 이런 특수한 경우도 쭉 스캔해 봤을 때 쓱 스캔해 봤더니 특수한 경우 아닌 그럼 뭐 해야 돼? 뭐 대입하면 0 되지? 라는 걸 빠르게 가야 돼요. 이거 가는 시간이 5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5초?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뭘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뭐 대입하면 0 될까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뭐 대입하면 0 되지 지금? 2 대입하면 0 되니? 그래? 마이너스. 그래? 일단 뭐 2도 해보고 2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한번 조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0, 4점. 그럼 이제 2 해보면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네, 그렇게 되네요.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두 개니?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2거나가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좀, 그죠? 잔소리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딴 길로 많이 샜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중이었냐면,
극대값이 4.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추론해 보니까 x가 a일 때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럼 a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게 뭐가 있지? 아, a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게 언제나 언제구나? 나 이거 왜 x가 썼냐? 미안. 네.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2일 때. 그러니까 a가 2거나 마이너스이면 둘 중 하나일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뭐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극대값이 4가 될 수 있고 a가 2일 때도 극대값이 4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안 쓰는 조건이 뭐가 있죠? 뭘 안 썼죠? 지금 우리가? 조건 중에? f-2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안 썼다. 맞지? 그지? 응. 그럼 요거 먼저 좀 쓰면 좋겠다. 자리가 없네. 왼쪽으로 치고 갈게요. 자, 그럼 f-2를 좀 생각해보자고. f-2. 마이너스 2 맞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 2가 아니라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2a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을 곱하는 거니까 6a 제곱 마이너스 12. 맞냐? 네. 그러면 보면 자 6a 제곱 그다음에 둘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얘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넘겨주고 해보면 a 제곱이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만족해야 되는 a니까 둘 중에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우리가. 결국 a 값은 뭐구나? 그치 마이너스 1이구나. 아하 결국 a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를 드디어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할 수 있죠. 뭐를? f1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f1 한번 fx를 이왕 이렇게 된 거 fx 그냥 구할게요. fx는 내가 a자리에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저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x제곱 그 다음에 저기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너는 이제 마이너스 2고 너는 제곱해서 1이지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게 fx였던 거예요. 그럼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f1의 값은 x자리에다 1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f1은 얼마?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런 형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흐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고2 내용이고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수능이랑도 연결되는 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수능이랑도 연결되는 내용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 보고 생각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도 그렇잖아요. 뭐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랑 완전히 동떨어지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안 풀리는데. 그죠? 당연히 관련될 수밖에 없고 나오는 문제들도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게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받습니다. 한두 문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교시부터 질문 나가야 돼. 34번 34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합니다. 이야 미가 함수래요. 그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을 굳이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사실 문제들 중에서는 웬만하면 그런 말들이 안 붙었는데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끊어진 데도 없고 중간에 꺾여 있는 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없는 함수 fx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gx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gx라는 친구는 5 마이너스 2x 곱하기 fx랍니다. 네, fx도 이걸 곱했대요. 그렇대요. 자, 라고 할 때 곡선 gx 위에 x는 2에서의 점에서의 접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줄부터 우리가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자, fx라는 녀석이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데요. 그럼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분명히 무슨 뜻일 거냐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극소값도 함수값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이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얼마가 나왔다는 뜻이야? 얼마가 나왔다는 뜻인 겁니까, 지금? x에다 2 집어넣으니까. 지금 fx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2 집어넣은 거 얼마 나왔다는 거야? 질문하신 분? 네,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봤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분명 이때 미분 계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극값이니까 일단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야.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면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미분 계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때문에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 뭐 지금 뭘 하라 그랬냐면 x는 2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럼 gx에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접점부터 구해볼까요? 접점. 자, 접점부터 한번 보여볼게요. 자, 접점은 x가 언제일 때? x가 2일 때라 그랬거든, 그지? 그럼 2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2일 때 2, 누구? G2잖아, 맞지? 그죠? 이게 접점이란 말이야. 근데 gx가 누굽니까? 쟤잖아요, 그죠? 그럼 갖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어주면 5 빼기 4에다가 f2 그거 하는 거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2, 마이너스 3이겠구나가 되는 거야. 이게 접점이네. 이해되면? 네. 자, 그 다음에 자, 기울기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미분해주면 좋겠다, 그죠? 자, 미분해주면 G'X는 자, 이것 역시나 고배 미분법 해줘야 돼요. 고배 미분법. 자, 5-2x를 미분하면 뭐가 남을까요? 5-2x를 미분하면 그죠, 마이너스 2.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뒤에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해주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기울기는 자, G'2인데 요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저희가 일단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9배 F2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주면 더하기 F'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 구해놨죠? F'2는 0이고 F2는 마3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6이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6이고 접점이 2, 마이너스 3인 접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바로 볼까요? y는 6x 마이너스 얼마겠어? 얼마겠냐? 접선은 어떻게 되겠어? 어떤 게 안 되는 거? y절편만 쓰면 되는데 기울기 6이니까. 네? 네. 아니 나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당황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당황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데? 뭐랑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얘랑 뭐랑 헷갈리는 거야? 아니 지금 왼쪽 거 좀 줄 알았어. 왼쪽 거? 왼쪽 거 넣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아니. 왼쪽 거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 G. G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 G가 얼마인데? 아사. 네, 마이너스 3점. 이거 뭐가 헷갈리는 건데? 아니 난 지금 왜 이게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 15. 네. 아니 왜 뭐가 당황스러운 거지? 내가 당황스러운데 이거 뭐가 문제인 거? 어떤 게 문제인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모르겠어. 마치 딴 생각하다가 내가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봤어도 이거보다 덜 당황하겠다.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도 이거보다 덜 당황하겠어. 참 진짜. 또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3번. 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자, fx 3차함수죠, 그죠? 3차함수가 x는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선 x는 a가 2점 알파 a랑 b 사이를 지날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떻게 한번 볼 거냐면 일단 최고차항 계수 공수니까 이런 느낌일 거고요, 그죠? x가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방금 뭐랑 뭐를 갖는다? 알파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구나. 그럼 여기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인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A 때문에 좀 막혀요, 맞죠? 그죠? A 때문에 좀 가로막히긴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일단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해보면 f'x는 얼마? 당연히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8이라는 무슨 함수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극대랑 극소를 갖다가 우리가 찾으려면 얘가 뭐가 되는 지점?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고자 하는데 그게 알파랑 베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물러기고 2차 함수니까 내가 잘은 몰라도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것이고 너가 x축이랑 만나는 게 알파, 베타, 보통 이제 왼쪽 알파, 오른쪽 베타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극대를 알파에서 간다 그랬기 때문에 너가 베타고 너가 알파인 것 같아.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맞지, 그치? 그런 다음에 뭐라고 있냐면 x는 a가 두 점 사이에 있다 그랬는데 x는 a라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죠? x는 a라는 직선이 이거 세로로 생겼죠? 그럼 이 친구가 어디? 여기 둘 사이에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럼 역시나 미분했었을 때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요 A라는 친구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라는 거니까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사이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그럼 다 왔습니다. 결국 뭐라는 겁니까? A가 두근 사이에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럼 두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 우리 수상에서 뭡니까? 근해분리죠. 근해분리. 그죠? 두근 사이에 A가 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두근 사이에 R이 있다. 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Q보다 작다. 두근이 모두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R이 있다. 이런 거 하잖아. 우리가 다 설명할 시간 없고 어쨌든 우리가 뭐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A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네, 이렇게 다 인지 선택과 줘야 돼. 자, 이렇게 주관식이 안 되는 거야. 자, A 집어넣었을 때 양수면 되는 겁니다. 지금. A 집어넣고 여기 왜 지금은 무함수는 얘가 맞지만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이차함수에서 근해분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요 f 프라임 x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f 프라임 a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분 사이에 a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집어넣어. 마이너스 6 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48 0보다 크대. 그럼 a 제곱이 12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네 알아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곱해서 12가 그보다 작은 거,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 세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일단 2교시에는 여기 그 다음 쪽에 있는 67쪽부터 해가지고 오늘 요거 대표 유형은 쭉 다 풀려고 할 거니까 네 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난 유형부터 대표 문제 이어서 쭉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새롭게 설명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뒤에가 거의 다 이 이제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가지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만 살짝 바꿔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8번 가면 되죠. 36번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라는 친구가 어떠냐면 이렇답니다.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는데 이 친구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난리가 났어. 자 이런 친구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뭐 하랍니까? A, B, C, D에 뭐를 구해야 돼? 우리 A, B, C, D에 부호를 구해야 돼요. 자 A, B, C, D에 뭘 어떻게 갖다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갖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이 친구 극대랑 극소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극대 극소. 요때가 극소고 요때가 극대인 것 같아. 맞지 그지? 그럼 이때 지금 다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때 미분 계수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야. 접선 기울기 0이 될 거야 뜻인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 친구의 미분한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너랑 너에서 함수 값이 0이 되는 게 되거든요. 도함수가. 그 다음 잘 보면 자 이때는 어때요?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도함수는 양수 양수예요? 음수. 그 다음은 양수 음수예요. 뭐 사실 아직도 그렇게 봐도 돼요. 요 모양을 보니까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미분해도 최고차항계수 음수겠구나. 그러니까 음수인 참수는 이기 쉽지. 그치?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혹시? 자 그러면 바로 위의 녀석을 미분한 게 이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를 한번 써보면 f 프라임 x는 자 3ax 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c인데 자 이 그래프가 이렇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a, b, c의 부호는 우리가 구할 줄 알아. 왜? 3학년 1학기부터 우리가 3학 이제 2차 함수 연습을 해왔거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자 a는 양수일까요 함수일까요? A는 양수야, 음수야? 그지, 당연히 음수지. 좋아, 그럼 그 뒤로. 자, B는 양수야, 음수야? 자, 일단 축이 어디야? Y축보다 왼쪽이네. 왼쪽이면. 아, 왼쪽이 되려면은 지금 A가 음수거든? 그럼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 네. 자, 그럼 우리가 그죠?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었어? 우리가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그지? A 왼쪽이니까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지? 그럼 A가 음수니까 B도 음수라고 얘기했었을 거야, 맞지, 그지?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2B가 플러스 3A랑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너는 양수여야지 않겠네,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C는 양수야, 함수야? C 양수야, 함수야? 그죠, 함수죠. 여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분모, 그러면은 A, B, C는 됐고 D는 뭘까요? D는 여기서 확인해야 돼. 왜냐면 D 없어졌잖아. D는 양수일까, 함수일까? D만 여기서 확인이거든. 저 3차 함수 그래서. 양수일까? 음수일까? 자, 여기에서 C가 왜 음수였어? 여기서 왜 C가 음수였지? 여기에서 왜 C가 음수였죠? 여기서? 그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우리가? C가 나타나는 게 뭐였습니까? Y축과 교점이었으니까 아래 있으니까, 그렇지? 0지 뭐좀 C만 남잖아. 같은 방법으로 나왔어. 이거 봐봐. 역시나 X에다 뭐지 뭐주면 0지 뭐주면 D만 남죠. 그럼 이 3차 함수에서 뭐야? Y축과 교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갖다가 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치? 그럼 이러면 나머지 됐죠, 그죠? 자,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에다 그릴 겁니다. 자,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3일 때 대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fx라는 녀석의 미분한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래놓고서 fx가 극소값이 마이너스 13이면 극대값은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친구를 미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 미분한 게 이해잖아요. 그치? 그럼 미분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f'x는 뭐가 나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나오는데, 그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자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예요? 3인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x축과의 교점이 나왔네, 맞지?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2차 함수 그냥 구해버릴 수 있죠. 이거 구할 줄 압니까? 여러분들 최고차항 계수 나오고 x축과 교점이 마이너스 3이랑 1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써버릴 수 있는 거야? 3 해주면 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즉 정리해보면 3x제곱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은 플러스 6x 마이너스 9인가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지금 뭐 어차피 물론 A랑 B값 중요하긴 한데 A가 뭐고 B가 뭐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맞지,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는 그 대값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굳이 쓰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거꾸로 좀 생각해볼까? 자, f'x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다시 fx로 돌아갈게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fx는 미분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자, 그러면 3x제곱은 너도 원래 x제곱으로 써있었으니까 그렇고 도대체 뭘 미분하면 6x가 나올까? 그걸 생각해야 돼. 뭘 미분하면 6x가 나올까? 얘도 1차인 거 보니까 미분하기 전에 몇 차항이었겠어? 2차항이었겠죠. 그럼 미분할 때 분명 2가 내려와서 곱해지고 1차항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3x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 다음 뒤에 여기 마이너스 9는 어떻게 되겠어? 너는 마이너스 9x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모르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C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fx를 거의 다 구했어요. 자, 그럼 극대값을 알려면 아무래도 뭘 알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C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뭘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극소값이 마이너스 13인 걸 갖다 써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죠. 자, 도함수가 0이 된 점이 마이너스 3이랑 1이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일까?를 생각해야 돼.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일까? 그지?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일까? 자, 요때가 한때가 극대로 극소인데 도함수인데 마이너스 3다 왼쪽에는 어때요? 양수 값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한 거야. 그 다음에 감소 증가. 최고차 계수의 양수가 이렇게 되니까. 다시 언제 극소야? 1일 때 극소야. 그다음 마이너스 3일 때 극대인 거야. 그럼 요 얘기는 F1이 마이너스 13이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인 거야. 자, 그럼 1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3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C값이 얼마나 되니 이거? 1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야 이거? 일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플러스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3이 나오려면 C값은 마이너스 8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을 합 보시면 되겠다. 구할 수 있겠나? 자, 우리 극대값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7 플러스 27할 수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27 플러스 C 그래서 19인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가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 제가 다시 드립니다.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자, 4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45번입니다. 아, 이런 문제들이, 그치? 이런 문제들이 또 이해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f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다음 것이 나왔대요. 자, 얘는 fx가 아니고요. fx를 미분해서 쓸 때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가 감소, 증가, 미분 가능,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거든요. 일단 그거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일단 증가감소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증가감소. 자, 우리가 본함수의 증가감소를 따지려면 미분한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봐야 되죠? 미분한 거잖아, 얘는, 그지? 미분한 건데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이렇게 감소하는 건가? 원래 함수가? 얘는 여기서 이제 이게 도함수 그래프인데 원래 함수는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원래 함수는 그럼 감소하는 거야? 이게 이게 잘 그거야 돼. 이게 헷갈려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앞에서 뭔 소리 하는지 혼자 하는 건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건 지금 도함수죠, 그죠? 당연히 도함수의 그래프는 감소예요, 그죠? 도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함수는 감소하겠냐, 증가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건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거야? 바로 도함수의 함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양수죠. 또 어디도 양수야. 양수란 말이에요, 얘는. 그럼 내가 파란색으로 칠한 구간에서 fx는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로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인 이쪽에서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 이때는 도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있잖아. 여기 0에서는 잘 보면 뭐에서 뭐로 바뀌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죠. 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이때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정수는 어떻게 돼? 0일 때 그전까지는 증가하다 감소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극대가 극소야, 이때가. 그래? 어떻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게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증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올라가다가 그다음 여기 기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대라고 봐야죠. 대겠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어디가 또 극대겠어요? 그러면? 그죠. 여기 이때도 증가해서 감소를 바뀌는 반대로 여기 때는 이때도 비슷하니까 여기는 극대인가요? 얘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니까 극소인 거죠. 자, 그래프를 조금만 더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0일 때, 그다음에 2일 때, 그다음에 5일 때 그 이론을 봤었을 때 분명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다가 증가하다가 감소되는 죽보자. 네. 대충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fx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감소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감소합니까? 얘가 fx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감소합니까? 아니죠. 증가하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fx는 구간 1부터 3까지 해서 증가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1부터 3까지 해서 증가하나요? 1부터 3까지 증가하나요? 아니죠. 1부터 2까지 감소하다가 2부터 3까지 증가하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모함수에서 여기 비어있는 곳이 없었잖아. 그렇지? 그중에 다 미분 가능해요. 네, 틀렸고요. 4번. x는 2에서 극소이냐 물어봤습니다. 네, 극소가 맞습니다. 4번 맞고요. x는 4에서 극대냐 물어봤습니다. 4에서는 극대도 극소도 아니야. 왜? 도함수가 0에 0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구간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4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증가하는 곳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되니? 네. 여러분 48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얘도 도함수야. 얘도 원래 함수의 미분한 함수인 거야. 미분한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봐. 이렇게 됐었을 때 원래 함수의 개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딱 개형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를 얘기하는 거야. 한번 잠깐 생각해 봐봐. 비슷하게 한번 얘랑 비슷하겠죠? 도함수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될 건가 하는 거야.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
그래? 그래서 1번 나왔는데.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고프네. 아직 퇴근하려면 3시간 반 남았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이것도 역시나 뭐를 도함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증가함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잘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일단은 양수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계속해서 음수인 거거든요.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자, 여기 마이너스 1 때 보시면은 잘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요. 그렇죠? 즉 뭐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걸로 바뀌니까 이때가 바로 뭐인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원래 함수가 그 대가 되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1일 때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1일 때는 분명 미분계수가 0인 게 맞아요. 그죠?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도 오른쪽도 둘 다 감소야. 감소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냥 어쩌다 보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일 뿐이에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전까지 증가했다가 너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점 같은 경우는 분명 내려오다가 이때 미분계수 0이 되는 거 맞아.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다면 이제 너가 극소가 될 텐데 이 다음에도 계속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느낌의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모양에서 나오는 게 그나마 4번인 거죠.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유형 12, 13 등등등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지금 저 도함수 그래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 3차 함수가 유형 12도 그렇고 유형 13도 그렇고 다 비슷한 거거든요.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 그 가지지 않을 조건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3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 그럼 무슨 뜻이냐?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도함수 그래프를 기본으로 갖다가 생각을 해볼 거야. 당연히 우리가 최고차 계수 양수라고 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야? 우리 fx라는 3차 함수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b라고 봤었을 때 잠시 a가 양수일 때 한정일 때만 잠깐 좀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얘를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몇 차 함수가 됩니까? 당연히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되죠.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모양새는 아무리 나눠봤자 몇 개밖에 없을 거냐면 최고차 함수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부르는 거거든요. 요 녀석이 x축이랑 만나서 나오는 모양새는 딱 몇 가지밖에 없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 짠, 짜자잔, 짜자잔. 어떻게? 일단 만나지 않는 거 하나 있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지?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얘가 f'x입니다. 자, 이랬을 때 원래 함수, 그러니까 즉 3차 함수는 각각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왼쪽 같은 경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맨 왼쪽 같은 경우에 자, 이 친구는 보니까 어때?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함수값은 양수값이 되죠. 맞죠? 0인 지점이 하나로 존재하나요? 지금 왼쪽 그림에서는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봐봐. 도함수가 계속 양수래. 그럼 본함수는 계속 뭐 한다는 거야? 계속 증가해 감소야. 증가한다는 뜻이거든. 증가. 그럼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계속. 그럼 본함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0인 점 있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가 잠시 뭐 알파라고 할까요? x가 알파일 때 잠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좌우 보시면 다 역시나 똑같이 증가하네. 맞지? 그지? 자, 그럼 이 증가인데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 물론 알파일 때 0이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전 문제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알파일 때는 극대나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극대나 극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얘는 분명 어떻게 생길 거냐면 자, 올라오다가 분명 x가 알파일 때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건 맞죠? 하지만 그 뒤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모양새는 사실상 어때요? 왼쪽이랑 더 닮은 거예요. 그죠? 이때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건 맞지만 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만나는 점을 역시나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클 때는 양수값을 가지지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음수값을 가져. 아니, 도함수에서 음수값을 갖는다는 건 도함수는 뭐 한다는 거? 감소한다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가 알파, x가 베타일 때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증가하다가 알파일 때 0, 그 다음은 감소하다가 다시 베타일 때 0, 그 다음에 베타 이후로 증가하는 이런 모양새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가 바로 알파일 때 극대, 베타일 때 극소가 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봐봐. 극값이 있는 거는 3개 그림에서 누구밖에 없죠? 1번, 2번, 3번 중에 극값이 있는 거, 극대나 극소값을 극값이라고 얘기해요. 3번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3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극값을 가지려면 이 2차 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x축에서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렇죠. 판별식 B가 뭐가 되는 경우? 0보다 뭐야, 뭐. 방향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왜 망설이는 거야? 우리 이거 처음 봐? 3학년 1학기부터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일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야? 실근이 몇 개 있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뭐야? 0보다? 일단 확실해? 뭐야? 자, 다시. 그러면, 아니, 그럼 이때는 어떨 것 같아? 이 그림에서. 이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때. 그치? 이때는 뭐야? 판별식이가 0보다 작다죠? 우리가 2차 부등식 하면서 몇 번 단순했던 모양이잖아. 지금 붕 떠있는 모양. 그치? 얘는 접하잖아. 그럼 얘가 뭐냐고. 이렇게 소거법으로 가야 돼? 자신있게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죠.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미분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극대와 극소가 되는 바로 그 지점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보였을 때, 자, 모양을 보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밖에 안 생기니까 있잖아. 3차 함수는 이렇게밖에 안 생겨. 최고차항에서 양수라면. 음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수면 얘를 뒤집으면 되잖아요. 3차 함수 얘를 뒤집으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아까 이거 뒤집은 거 몇 번 얘기했잖아. 맞지? 이제 A라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였나? 그거였을 때도, 그죠?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요.
극대 또는 극소 하나만 갖고 있는 3차 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3차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 됩니까? 어떤 3차 함수가 극대값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 반드시 극소값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3차 함수가 극소값이 있다면 극대값도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극대 혹은 극소 하나만 존재하는 3차 함수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럼 극값,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할 조건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결국은 쫙 돌아와서 요 미분에 썼을 때 2차 함수 기준이야. 미분한 녀석 기준으로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커야지 극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극값은 당연히 극대와 극소 쌍으로 둘 다 존재해.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냥 미분한 녀석의 판별식 2차 함수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무슨 말인지 되니? 그죠? 뭔 말인지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일단은 4차 함수도 한 번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파하니까 일단은 3차 함수부터 하고 풀고 그다음 얘기하자. 자, 이거 바탕으로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51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51번. 자, 함수 fx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3ax가 뭐가 된대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극대값과 극소값 하나만 갖는 건 원래부터 없어요.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문제에서 마치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특별한 무슨 조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극값을 가질 조건인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뭐야? 얘를 뭐 해줘? 역시나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해주면 뭐가 돼? 2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가 되는데 여기에서 판별식 썼을 때 판별식이 뭐가 되면 끝? 여기서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끝이야? 0보다 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짝수공식하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h 요게 0보다 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6보다 크거나 그죠?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누구? 여기 보면 되겠다. 최소의 자연수는 그래서 7이 되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 다른 분들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문제 풀면서 자꾸 보시면서 알아야 돼요. 왜냐? 당장 여러분들 다음 시간만 돼도요. 내가 이렇게 풀잖아요. 이해 못해요. 왜 판별식 왜 나왔다고 그럴까? 왜지? 저게 뭐지? 아니 판별식 뭐? 그 정도 다행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생략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그렇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생략한 거야. 극대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3차 함수가 왜냐하면 우리가 3차 함수 자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3차 함수가 아직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도 지금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3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 그랬는데 갑자기 미분하더니 이거 쏙 끝이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묵묵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죠? 왜 결국은 3차 함수라는 걸 미분하면 뭐가 될 거니까 2차 함수가 될 거니까 이런 모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 자, 함수 fx. 하지만 이해한다면 이런 유형 생각보다 쉬워요. 이해가 된다면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이런 유형 자체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비슷하게 한번 가볼까요? 자, 54번에서도 뭐래요? 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상황에서 극값을 갖는 상황이 뭐밖에 없었어? 이때밖에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별시기가 0보다 큰 경우밖에 없었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이것처럼 여기 미분해서 0된 지점이 있든 없든 어차피 써봤자 한 개밖에 없을 거니까 이차 특성상 하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나타봅시다. 역시나 뭐 해준대? 결론적으로 미분해준다는 거야. 미분해주면 자 3 내려오면 x제곱 2ax 마이너스 2a가 미분한 건데 이 친구에서 판별식 썼을 때 얘가 판별시기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작보다 같아야 된다. 이해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좀? 네, 좋아요. 자, 그럼 이것도 짝수공식 쓸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작보다 같은. 따라서 A는 요거 한 범위를 갖겠다. 그치? 참 결과물만 쓰면 참 쉬워요, 그죠? 결과물만 쓰면 참 쉬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이 녀석이 구간 어디에서 자, 마이너스 1,2라는 건 구간이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이랑 똑같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이라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정수의 이 개수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극대값과 극소값 모두 갖는 뭐의 범위?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일단 있잖아. 일단 범위가 이렇고 저렇고 간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같은 형태래요. 그럼 당연히 세 개 중에 어떤 형태가 되겠어? 당연히 이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극대랑 극소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저 범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은 아무래도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돼? 안 되죠?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여기쯤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2는 당연히 여기쯤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3차 함수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뭐로? 얘를 2분의 2차 함수로 가져와서 보면 마이너스 1과 2가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2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거 우리가 뭐라는 이름으로 갖다 배웠어요? 수학상에서. 그네 분리로 갖다가 배웠죠. 결국은 이 녀석을 미분해서 나오는 그놈의 그네 분리, 그죠? 내가 어떻게든 세 과정 들어갈 때마다 저 선생님이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든 버텼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뭐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라는 요 녀석이 맞죠? 그죠? 제가 맞겠나요? 자, 여기 요 친구가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해 분리를 써야 되는 거야. 근해 분리 뭐였었는지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근해 분리 확인해봐야 되는 거 어떤 거? 일단은 두 분이 존재해야죠. 지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지 극대와 극소값이 모두 있는 거기 때문에 판별시기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함축판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지금 여기서는 축이 얼마죠? 이 2차 함수는 x가 1일 때가 축이다, 맞지? 그죠? 원래는 요 1일 때가 축인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뭐 사실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야?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판별식 보기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야. 추근이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바로 해볼까요? 자, 이것도 절반의 제곱 해보면 절반의 제곱 해주면 9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야 돼. 다음 마이너스 집어넣어주면 3, 9 플러스 a인데 너가 0보다 커야 되고 그지 그렇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12 마이너스 12 인데 a인데 0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은 다음 볼까요? 여기 있는 요걸 만족하려면 a가 뭐보다? 3보다 작다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요거는 0보다 크다인데 그냥 합치면 뭐라고 볼 수 있겠어? 그냥 0보다 크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우리 정리해보면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니? 중요한 건 결국 뭡니까? 지금 요 상황 자체보다도 결국은 미분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1번, 54번, 58번 다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물어봤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그냥 미분해서 나오는 2차 함수 가지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그 2차 함수에 대해서 근해 분리도 쓴 것이고 판별식도 쓴 것이고 다양하게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건 지울게요. 잘하셨다. 알겠다. 알았어. 함수 10개 하고 하면 거의 끝나겠다. 답은 못 나가겠는데. 함수까지 나가겠네. 이거 다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준 프린트 있죠? 그죠? 제가 추가로 준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도 추가적으로 25번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끝까지 다 풀어보고 싶긴 한데 25번까지 여기도 쉬워요. 여기도 이 대표 문제보다 쉬운 걸로 알았어. 오픈하는 건 말이 안 돼. 자, 일단 천천히 할까요? 자, 이번엔 아까 3차 함수 얘기했던 걸 이번엔 4차 함수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fx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차 함수인데, 제가 그린 건 뭡니까? 네, 3차 함수를 가지고 그려놨죠. 맞죠? 네, 3차 함수를 갖다 그려놨습니다.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본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선생님,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3차 함수 모양을 제가 총 몇 가지 썼습니까? 총 3가지, 1번, 2번, 3번 있었거든요. 맞죠? 근데 1번과 2번은 제가 안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 1번과 2번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그래도 한 번 그릴까? 한 번 정도는 그릴까? 그래, 한 번 정도 하자. 자, 1번과 2번에 대해서도 한 번 좀 얘기할게요. 일단 그 3차 함수 중에서 1번과 2번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죠. 이렇게 쫙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0이 되는 게 하나 있거나 그죠?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어떻게 갖다 할 거냐면 바로 요 미분에서 나오는 요 f'x랑 이제 x축이랑 만날 때를 기준으로 갖다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해보면 자, x축 내가 어디서 만났든 간에 그러니까 요게 적당히 어디를 지나든 아니면 뭐 사실 여기 딱 이쪽을 지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어디는 상관없어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 지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너를 알파라고 잡아볼까요? 알파를 기준으로 이 알파가 어떤 점이든 간에 이보다 왼쪽에서는 어때요? 이보다 왼쪽에서는 음수값을 갖고요. 이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수값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라는 거야? 원래 함수 같은 경우는 알파 전에는 어땠고 알파 전에는 계속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알파 이후로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딱 대칭 형태였다면 이 녀석도 이쁘게 이렇게 갔다가 생겼을 거고요. 근데 이 뭐 적당히 비스듬한 데를 했다면 아무래도 뭐 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양새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어쨌든 알파일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이런 형태들은 존재해요. 마치 2차 함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대칭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형태 자체는 2차 함수랑 비슷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들 이렇게 극대와 극소가 있는 형태들에서 좀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서도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 그다음 둘, 그다음 셋, 그다음 넷, 그다음 다섯. 자,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만나는 상황. 자, 먼저 이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맨 왼쪽 같은 경우 x축이랑 만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사실 3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이랑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생각해보면 위아래로 쭉 뻗어나가는 녀석인데 이게 어떻게 x축이랑 안 만나겠어요? 무조건 만나긴 만나요. 근데 여기서 만난다고 하면 얘는 어떻습니까? 자, 얘는 정확히는 이 친구랑 맨 끝에 이 친구 있죠? 네, 이 친구는 사실 따로 빼놨지만 얘랑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x축이랑 만나는 왼쪽은 어떻고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뭐 이상하지만 어쨌든 양수예요. 여기도 어때? 왼쪽은 음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전에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전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끝입니다. 그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로도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자 이렇게 극대 극소 부분에서 만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때 기준으로는 왼쪽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지금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0 만나지만 얘는 어때? 얘는 좌우가 모두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할 만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상아 준아
이 옷도 비슷하게 그렇게 쌍으로 좋은 거야. 희수야 약 먹었니? 너도 감기니? 그건 아니고 약 나눠 먹은 거 아니지?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때는 분명 어떤 거라는 거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우리? 요때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소야 그때 극소죠. 그러면 이때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배탈 때는 어때요? 극대 극소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때는 이렇게 마치 이제 꺾일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비슷하게 이 친구도 그냥 세트로 같이 볼게. 자, 너도 보면 어떻습니까? 알파일 때는 감소, 베타 이후로 증가하는 모양새라는 거야. 분명히 이 알파일 때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감소하다가 다시 또 감소하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베타일 때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극소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때 다 극소가 되는 거야. 사실 좀 특징적이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아래로 볼록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좀 접하는 모양새도 이런 문제는 좀 나와요. 이런 문제는 좀 은근히 나옵니다.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는 뭘 가져? 극소 하나랑 그 다음에 이때는 아하고 아닌 걸 하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계수는 0. 여기서 접선을 그으라고 하면 신기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접선을 그으라고 하면 이렇게 생기긴 했거든요. 하지만 얘는 극값이 아니에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운데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여기에서 음수인 것도 번갈아 존재하고요. 양수인 것도 번갈아 존재하죠. 그럼 내가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서 자 알파 같은 경우에 알파 같은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극대, 극소 뭘까? 그죠, 극소예요. 그 다음에 베타일 때는 극대, 감마일 때는 다시 요거랑 똑같은 패턴이니까 또 극소야. 즉 너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 W자 하면 되죠. 그러면 너도 역시나 이때가 극소인데 이 친구는 유일하게 뭘 가져? 유일하게 극대를 가져요. 그럼 당연히 일단 많이 물어보는 게 누구겠어요? 극대를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겠죠. 극소는 왜냐면 다 갖고 있거든요. 아래로 볼록인 그러니까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극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3차 함수처럼 극값이 없는 녀석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극대는 단 하나만 존재해요. 어떨 때만 존재해? 네. 바로 이걸 구분한 3차 함수가 서로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방정식 관점에서 보면 얘는 어때요? 알파일 때가 근이 아니고 베타일 때는 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근이라는 건 지혜들 접할 때가 두 개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너는 어때? 얘랑 서로 다른 형태일 때.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무슨 형태가 될 거라는 거야. 이거 미분하는 4a니까 4a 해주고 x-베타, x-베타, x-감마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런 형태만 극대를 갖는다. 근데 아쉽게도 판별식 2차 함수 때처럼 판별식으로 쓰기 힘들어요. 2차 함수처럼 판별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 f'x가 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밖에 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3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판별식으로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2차 함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여기보다 크다였지만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형태로 쓴다 보시면. 무슨 말이 되니?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62번 62번 하나 하자. 자, 62번 뭐라고 되겠습니까? 다음 중 함수 fx는 x 4제곱 더하기 4 x 세제곱 마이너스 4ax 제곱이 뭘 가는데요? 이 녀석이 그 대값을 가지게 되는 실수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 뭐야? 극대값이 가질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그죠? 가운데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 미분에서 나온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를 미분해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8ax거든요. 그죠? 그럼 있잖아. 얘는 일단 근하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x가 언제일 때 근이 있습니까? 그죠? 일단 0 있어요. 이거 방정식으로 풀어봤었을 때 너가 능력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일단 4x 이게 하나가 일단 주어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해 공식을 못 쓰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8a인데 얘가 일단 어때야 되는 거예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마이너스 2. 그러네. 네. 자, 이제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거. 그 근들이 뭐가 되면 안 되겠어? 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0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 우리가 무지성으로 써볼 수 있는 건 판별식이죠. 그죠? 이제 마이너스 4일씩 요게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근을 안 가지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겠죠? 즉 마이너스 2a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 실근이 모두 다 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못 찾는 거였냐? 될 수 있는 것은 이네요. 그죠? 그럼 일단 아까 여기 드린 것처럼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62분 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온다고 다르지. 네. 그럼 아무래도 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것 중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예요.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어쩌죠? 네, 그런 식인 거. 하하.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지. 여기 그래도 이거 63번 하나 풀어봐. 알았지? 유형 딸려오고 63번까지 풀어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프린트 드린 거 25번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다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번 주에 최대한 가능하면 좀 모함소 활용 3까지 좀 최대한 좀 나가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 주랑 해가지고 적분은 좀 하지. 알겠습니다.